예, 가연성 액체의 인하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계열을 먼저 살펴보죠. 자, 우리가 인하점, 이것은 모든 물질에 우리가 인하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인하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인하성 물질, 이 인하성 물질에 대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 위험성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하점은 어떻게 됩니까? 인하성 액체의 하재 위험성에 나타나는 지표다. 그래서 결국은 하재의 위험성을 나타낸다. 위험성. 위험성을 나타낸 지표가 된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인하할 때 필요한 증기를 발산하는 액체의 최저 온도다. 그래서 액체의 최저 온도, 액체의 최저 온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하점이 뭔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재 위험성의 지표가 되며 또한 가연성 액체의 최저 온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인하점이 얼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불이 붙을 수 있는 어떤 동기의 어떤 온도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인하점을 나타내는 종류는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upper, 상부 인하점이 있고, 그 다음에 lower, 즉 하부 인하점이 있다. 그래서 상부 인하점과 그 다음에 하부 인하점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결국은 가연성 액체의 인하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은 정의 부분은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했고, 여기서는 가연성 액체의 인하점, 그래서 측정을 어떻게 하는가? 측정 방법이 있겠죠. 측정 방법. 자, 측정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밀폐계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방계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계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펜스키 마텐스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밀폐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 개방계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클리프랜드식 방식이다. 그래서 펜스키 마텐스 방식과 펜스키 마텐스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개방계에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클리블랜드 방식이 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방식이 있다는 거, 두 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밀폐계와 개방계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밀폐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80도 이하인 경우는 우리가 밀폐계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은 80도 이하 중요하겠죠. 이하에서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사용하고, 이것은 뭐죠? 80도 이상일 때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유통법이 있죠. 유통법. 자, 유통법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연성 액체의 기획 평형을 이루었다. 그래서 액체의 기획 평형의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유통법이라는 것,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조 증기를 유통시키기 때문에 유통법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유통법에서는 앞에서 제가 인하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상부와 하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상부와 그 다음에 하부의 인하점을 두 개의 어떤 측정이 가능하다.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또 이제 화학 물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SDS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나와 있죠. 그래서 Material Safety Data Sheet에서 이것은 이제 또 뒤쪽에 나올 겁니다. 이 용어 자체가 또한 우리가 출제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정도라고 나머지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기계 설비에 대한 방어 장치. 그래서 기계 설비. 기계 설비는 우리가 많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어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우리가 기계 설비. 기계 설비는 모든 현장, 제조업이나 또한 석유화학 그런 모든 기계 장치가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원료를 우리가 어떤 이렇게 생성시키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전부 다 기계 설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요는 결국은 기계 설비, 기계 설비에 대해서 의미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방어 장치에 대해서 여기서 또 설명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어 장치, 자 우리가 기계 설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은 회전 운동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직선 운동을 하고 또한 어떤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앙복 직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이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방어 장치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작업자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이 기계가 회전하거나 직선 운동하거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어떤 제조를 하거나 이런 어떤 생산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작업자에게 어떤 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련의 장치를 우리가 방어장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방어장치라는 것은 잠재 위험을 우리가 미리 그것을 어떻게 되죠?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이제 본론에서는 이 방어장치 기계 설비의 방어 장치에서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하면 되겠죠.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계 장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방금 직선, 앙복, 회전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기계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위험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그 기계에다가 구현을 한다. 그것이 바로 방어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그러면 방어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덮개가 있고 덮개가 있습니다. 커버가 있겠죠. 덮개가 있습니다. 모든 기계 우리가 그라인더라든가 또 이런 톡기계라든가 이런 거 다 덮개가 돼 있죠. 그것은 바로 방어 장치의 어떤 개념이고 그다음에 연동 장치가 있습니다. 연동 장치. 자, 연동 장치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카바를 열면은 기계가 작동이 안 되게끔 거기에 뭐 리미트 스위치가 부착이 됐다든가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회전이 모터가 회전이 안 되도록 우리가 어떤 그런 신호를 이런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구현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 방어 장치가 있죠. 자동 방어 장치. 자, 자동 방어 장치가 있다. 방어 장치. 자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도 어떤 시퀀스 회로를 이용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엔드 게이트로 우리가 어떤 회로를 구현하면 충분하겠죠. 이와 같이 예를 들어 여기에서 스위치가 하나 A 저점이 있고 여기에 A 저점이 있고 그래서 A와 B 저점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붙어야만이 여기에 M이라는 모터가 회전하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어 장치. 그 다음에 원격 제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RCB, 리모트 컨트롤 박스를 이용해서 원격 제어를 해서 그에 대한 기계가 멈추거나
또한 작동이 될수록 해주는 그런 것이다. 그다음에 대체 이송 방출 장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알아주시기 바라고. 자, 이와 같은 것의 방호 장치. 방호 장치의 고려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고려사항.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방호 능력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호 능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 방호 능력은 뭡니까? 예를 들어 어떤 그라인더에 어떤 우리가 커버를 이렇게 거기에 방호 장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라인더가 돌아가면서 혹은 어떤 숫돌이 이렇게 파손돼 가지고 예를 들어 커버가 다 이렇게 파손돼 가지고 인체 작업자에게 피해를 주면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방호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작업 방해 배제. 그래서 작업을 또한 이렇게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좋은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커버를 이렇게 설치하는가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현장에 있는 작업자는 귀찮다고 다 뜯어버리죠. 그것이 바로 이제 작업을 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그것이 귀찮았다 보니까 실제 그 방호 장치가 부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는 작업자가 그런 경우들. 그 다음에 경고성이 있어야 돼요. 경고성.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커버가 파손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경고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적합성이 있어요. 그 기계에 맞는 어떤 적합성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작업자가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호 장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급정기 장치가 있겠고, 급정기 장치.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브레이크가 되겠죠. 브레이크 시스템. 제동 장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리밋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가 있고, 기동 스위치, 우리가 스타트 스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역전 방지 장치, 그 다음에 가드, 이와 같이 한 6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기계 설비의 신뢰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기계 설비의 신뢰도. 신뢰도가 뭔가? 신뢰도가 뭔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단답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개요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또 정의가 되겠죠. 정의. 그래서 신뢰성이나 신뢰도는 두 단어 모두 영어. reliability라고 한다. reliability라고 하죠. 신뢰성은. 그래서 신뢰성은 우리가 추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신뢰성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추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또한 이 신뢰도는 확률을 의미하고 있다. 확률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확률이 어떻게 되죠? 신뢰성이 확률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신뢰성이 좋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센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센서를 많이 사용하면은 거기에 어떻게 돼요? 반복 정도,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그 오차가 우리가 수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0%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만큼 센서가 어떤 것을 우리가 물체를 감지하는데 신뢰성이 좋다. 그것은 바로 뭐죠? 물체를 감지하는데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의미로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인간으로 얘기하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일관성 있게 어떤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대화를 가지고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상대방을 유혹하고 거짓말하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어떤 대인 관계에서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어떤 신뢰성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 또한 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확률. 이것을 우리가 또한 신뢰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간 중에 뭡니까? 거기에 소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소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신뢰성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는 그 신뢰성의
관련된 본론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신뢰성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래서 자, 신뢰성의 조건.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조건.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처럼 소요의 제품 기능 혹은 고장을 명확히 정의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품의 기능이나 그다음에 고장의 그 상태를 고장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신뢰성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면은 이것은 신뢰성이 어떤 점수에서 마이너스다. 이 정도면 뭐 신뢰성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크리테리아, 즉 기준점을 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놔야지 그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품의 사용 조건 및 환경 조건을 정의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과 그다음에 환경 조건을 또한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바로 이제 크리테리아죠. 그래서 어느 상태에서 해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얼마로 몇 퍼센트를 우리가 부여한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당한 척도에 대한 확률을 표명할 것. 그래서 기간 또는 기타 기간에 상당한 척도에 대한 확률을 표명할 것. 여기서 상당한 척도. 상당한 척도에 대한 뭐죠? 기간에 대한 상당한 척도죠. 그래서 확률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즉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거쳐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평균적으로 얼마가 됐을 때 이것은 신뢰성을 우리가 얼마다. 이것은 신뢰성이 있다. 이것을 여기서는 의미를 하고 있죠.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기계 설비 안정 장치 중에 개회로 제어 방식과 폐회로 제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계 설비입니다. 기계 설비에 안전장치가 있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는 개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폐회로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저의 어떤 회로 방식이 폐회로가 있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개요를 써야 되겠죠. 개요. 그래서 기계 설비는 뭐 앞에서 여러 번 했으니까 모든 우리가 플랜트 설비, 석유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산하거나 또한 어떤 원료를 우리가 제조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계 설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고 바로 이제 안전장치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작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어떤 장치를 부여하는 것이 구현해 내는 것이 바로 안전장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의미를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개회로는 뭐고 폐회로는 뭐냐? 이것은 우리가 자동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시험 출제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회로는 어떻게 됩니까? 인풋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시스템, 소스가 있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폐는 어떻게 됩니까? 인풋이 들어가면 여기에 뭐죠? 비교기가 있죠. 비교기. 플러스 마이너스 비교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시스템을 거치고 일이 바로 아웃풋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바로 어떻게 됩니까? 피드백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피드백을 해서 다시 그것이 그 값이 맞는지 틀리는지 비교를 해서 항상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값이 나가도록 해준 것이 바로 폐회로. 즉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피드백 컨트롤 방식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10을 넣으면은 이 개요료는 어떻게 됩니까? 11이 되더라도 바로 아웃풋으로 출력된 것이 바로 개회로가 되겠죠. 그렇죠. 폐회로. 크로즈루프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10이 들어갑니다. 시스템을 거쳐서 11이 됐는데 결국은 이 11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1만큼 다시 어떻게 죠? 피드백을 시켜서 항상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10이 나가도록 이렇게 컴펜세이션 즉 보정을 해줘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폐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여기에 안전장치를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계회로는 그럼 어떤 것이 있는가? 계회로. 자, 계회로 방식은 어떤 것이 있겠죠? 제어 방식이 결국 우리가 커버 같은 것이 되겠죠. 커버. 이런 커버, 스위치, 이런 것이 다 계회로가 되겠죠. 즉, 그 값이 그 자체가 우리가 계회로의 어떤 안전장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폐회로. 폐회로는 어떻게 됩니까? 폐회로 방식은 결국은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어떤 우리가 시퀀스 저에서 엔드 게이트 뭐 이런 어떤 우리가 회로를 구현해서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그 값이 돼야만이 정확하게 그 값이 돼야만이 출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값에 밸류로 여기서는 이제 안전장치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스태핑 모터나 서버 모터처럼 그 값의 어떤 에러 값이 여기서는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호의 안전, 세프티에 대한 그것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로 이제 우리가 정확도를 여기서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수치적으로 딱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AND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A, B 두 개가 다 어떻게 됩니까? ON이 돼야지. B접. 현재는 A 접점이지만 이것이 B 접점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B 접점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안전하게 우리가 기계를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폐회로 제어 방식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설명하면 더욱더 이상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